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국제유가 급등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6%, S&P 500 지수는 0.9%, 나스닥 지수는 1.1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6월물 WTI 가격은 20.5% 급등한 24달러 56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부분적인 경제 정상화에 나서는 미국 내 주들이 늘어나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나중에 이를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 실리라는 곳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장과 관련된 것이 거의 분명한 새로운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현지 시간 5일 전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 시설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2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고 유가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WTI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20% 이상의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된 이 뉴욕 증시 그리고 더불어서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0.56% 상승하면서 23,88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86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 시장에서는 11개 업종 가운데 헬스케어와 테크주가 1% 넘게 뛰면서 지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1%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이 1% 이상 상승했고 알파벳도 2% 이상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1.5%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8,80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이 월요일에는 우리 시장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빠졌는데 48,5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만 원 선 아래에서 현재 마감이 된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마감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급등했던 만큼 하락폭이 컸는데 4% 넘게 빠졌습니다. 2만 5천 원 빠진 55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0.76% 추가 상승하면서 19만 9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2.68%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9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좀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했지만 월요일에 개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0.5% 하락,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641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이 1%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0만 원을 넘어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그리고 샌비트 타임존은 0.7%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가 0.5% 약보합권, 아이온체인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는 가운데 에메랄드 이더가 4%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그리고 모네로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추배 증시 회의도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프랭콜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기도 했는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강하게 작용이 된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 WTI가 20% 이상 폭등세를 나타내면서 유가가 점차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간밤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국 시장 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슈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특히나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보다는 큰 폭의 어떤 그 상승 보여주면서 역시 기술주 특히나 언택트 관련주들과 바이오 그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크게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봉쇄 완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시장 내 그 투자 심리의 기저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오면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한편 경제 위축은 여전히 현실화 과정이 진행이 됐죠. 서비스 PMI 4월달 서비스 PMI 지표가 41.8로 50 이하로 내려가는 전월에 52.5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다소간 좀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있었지만 이 부분 역시 시장의 예상치였던 40포인트는 조금 상회하고 그리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에 대한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시키면서 상당 부분 미국 시장 1%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 마감 보였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한몫을 했죠. 그 국제유가 5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WTI 기준으로 특히나 WTI 25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마감세 보여주면서 여전히 국제 유가의 상승은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그리고 기타 외 국가들 노르웨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역시 그 감산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졌고 여기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3분기에는 3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럼 긍정적인 전망 나올 정도로 일단 국제 유가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 역시 이제 안정화 양상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지난밤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현재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한 단계 완화하면서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이렇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미국, 특히나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 특히나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한창 발현 초기에 세계를 긴장시켰던 그런 국가들, 이태리, 미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점차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 봉쇄 조치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결국 시장 투자 심리의 가장 한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일단 심리 개선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요, 우리가 부분별로 각 분야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가 소비 부분이겠죠.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소비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제조업이 과연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느냐 안 들어가고 있느냐, 제조업의 정상화 과정. 이렇게 돼서 제조가 정상화가 되고 소비가 정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물류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 물류의 회복, 이런 물류의 회복 그리고 소비의 개선, 제조의 개선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고용의 개선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고용 개선의 양상과 더불어서 경제가 전반적인 정상화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투자에 다시금 나서게 되는,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전반적인 순환고리가 다시금 형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경제 정상화 과정들 속에서 이런 그 단계별, 분야별, 이런 어떤 그 속도 그리고 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하면서 먼저 시장 내 어떤 분야가, 어떤 산업들이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먼저 모멘텀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놓고 투자 전략에 대한 순서를 좀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회복세보다는 소비의 개선 쪽에 조금은 더 포커스가 먼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 속에서 최근 국제 유가의 회복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WTI 기준으로 어제 지난밤 20%가 넘는 급등 상황 5일 연속 나타나게 되면서 25달러에 육박하는 24.56달러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30달러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 여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석유 재고량은 4월, 지난달 4월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 안정 양상을 찾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한창 그리고 가속도를 내고 있는 봉쇄 완화 조치, 경제 정상화 조치와 맞물려서 석유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라는 점. 여기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죠. 최근 미국의 FDA가 람데시비르에 대해서 치료제 사용을 긴급 승인을 했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 사용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로존의 각 국가들 람데시비르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지난밤 미국의 화이자도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360여 명에 달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 나오면서 치료제에 대한 조기 개발, 조기 사용 가능성, 이런 부분을 높이면서 소위 말하는 치료제 개발은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완전 퇴치와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점, 종식과도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 그 때문에 시장 내 계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텀, 부여 가능성,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확인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그 소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정상화는 일단 1차적으로 소비의 정상화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소비의 정상화는 바로 제조업의 정상화로 이어질 될 것이고, 제조업의 정상화는 바로 고용의 개선, 고용의 정상화로 이어지게 되는, 고용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화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세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은둔 수요, 그리고 폭발 수요, 그리고 행동 수요로 단계별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은둔 수요는 말 그대로 코로나가 한창 발현을 할 당시에 우리들이 집에 스테이 앳 홈이라는 그런 어떤 그 경제 봉쇄 조치에 의해서 집에서 소위 말하는 언택트 수요를 가져왔던 것,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와도 상당 부분 연결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은둔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폭발 수요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동안 잠재되었던 누적되었던 잠재 이연 수요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봉쇄 완화 조치와, 물론 단계적이긴 합니다만은, 완화 조치와 맞물리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수요를 폭발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중국 지난 5월 초 연휴 시절에 중국의 인구들이 1억 명이 넘는 여행 수요가 나타났다라는 기사 내지는 언론 보도 상당히 좀 자주 접하셨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이런 폭발 수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뭐 맥도날드랄지 버거킹이랄지 KFC랄지 이런 부분이 가게를 열자마자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폭발 수요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차 그리고 글로벌 유로존은 물론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이러한 그 폭발 수요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폭발 수요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1차적으로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랄지 가전제품이랄지 이런 어떤 그 내구재 수요에 대한 수요 폭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놓고 조금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 완전 종식이 되게 되면 행동 수요, 직접 이제 찾아 나와서 오프라인 매매를 하게 되는, 그동안은 온라인 매매만 했다가 이제 오프라인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수요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 관심은 지금 현재 경제 정상화의 속도와 그 다음에 경제 정상화의 어떤 그 단계, 조업 재개의 단계, 영업 재개의 단계별 상황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IT, 그 다음에 5G, 통신, 자동차,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도 좀 순서가 나뉩니다. IT, 반도체와 5G는 언택트 비즈니스와 상당 부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언택트 비즈니스와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빠르게 단계적으로 일단 식음료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조업 재개, 그 영업 재개와 맞물린 식음료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폭발 수요로 관련해서 잠재된 누적 이연 수요들에 대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그리고 그 내구 소비재의 가장 중심점에는 가전과 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특히나 자동차 업종은 아마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 쪽으로 조금은 더 관심이 기울어지면서 이에 대한 시장 내 바로메터, 결국은 미국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이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들과 연관시켜서 우리 시장 내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는데 좀 참조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21일에 이 양회를 개막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좀 시점을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렇죠. 지금 뭐 그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일단 뭐 코로나19 발발도 가장 먼저 됐고 발원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됐고 코로나19의 진정 양상도 세계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됐다. 특히나 지난 5월 초 연휴 때 중국 내 1억 명이 넘는 어떤 그 여행 수요가 바로 집행이 됐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그 경제는 물론 사회적인 안정 양상이 이미 진행됐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국 정치적인 상황에서 양회는 상당히 중요하죠. 중국 정부가 5월 21일입니다. 양회 개막을 그대로 선언을 하면서 전체적인 정상화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부분. 경제적인 정상화, 사회적인 정상화, 정치적인 정상화까지도 아우르게 되는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화 양상,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어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을 고스란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마침 코트라가 중국 시장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HOME, 홈이라는 부분으로 중국 시장 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중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요. 이 부분, 홈, HOME, 건강 관점에서의 변화, 헬스케어, 질병을 대비하는 자세,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생활 속 거리두기랄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생활 그리고 양식의 변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실하게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점. 이와 관련해서는 5G와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madness, 사람이 좀 없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을 바로 뜻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 내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conomy at home, 결국은 조금은 좀 은둔형 소비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언택트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결국 이러한 어떤 그 언택트 산업, 디지털 산업, 플랫폼 경제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을 아마도 중국의 트렌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 세계의 트렌드가 변할 것이다라는 먼저 중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실생활의 변화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가져야 된다. 언택트 산업과 연관된 부분들, IT, 반도체, 클라우드, 그리고 이를 연결시켜주는 5G, 그리고 컨텐츠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비즈니스는 어떤 그 폭발 수요에 대해서 특히나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 어찌 보면 문화생활과 연관된 식음료 비즈니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구재 소비에도 관심을 갖고. 근데 문제는 단계별 이게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을 보다 좀 자세하게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그리고 유로존 시장의 마감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석유 가격의 상승, 원유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제 정상화와 맞물린 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를 조금 좀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금 좀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그 경제 지표의 위축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의 어떤 그 불안한 양상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고용 시장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내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 수당 발표 건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그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코로나 완전 종식과 관련해서 그런 이슈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축의 현실화 과정을 조금 좀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언택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실생활 트렌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별 어떤 그 경제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그 업종별로 먼저 나타나는 업종, 그리고 조금 좀 뒤에 나타나는 업종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수요의 개선 양상이 그 내구재, 자동차랄지 가전이랄지. 근데 그 가전이나 자동차도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가전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조금은 좀 그럼 어찌 보면 4차 산업과 연관된 그런 산업들의 어떤 그 변화, 언택트 비즈니스와 4차 산업과의 또 다른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연횡 내지는 합행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에 대한 교집합이 나타나는 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결국은 그 관심의 중심점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이 단기적인 효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업종에서 우리 1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책임론에서 발발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까지도 좀 재점화될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이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이든 이익이든 성장할 수 있는 이 IT 사업에 대한 그 관심이 어떤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IT 섹터 지수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지금 오래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월 19일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하는 지금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IT 소프트웨어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50대까지도 지금 접근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요즘 성장주에 해당하는 대표 종목이 보더라도 이 IT 업종 중에서도 이 원격 재택근무 관련 플랫폼,
또 전자기기 사업 영위하는 업체와 또 온라인 쇼핑 결제 대행 업체, 또 메신저 운영 기업, 또 각종 그 예약 어프 회사 등이 좀 꼽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역시 그 어떤 비대면 극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간 뭐 봤을 때도 이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영위해왔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서 매출이나 이익 면에서 큰 개선을 시현하지 못했는데 이 언택트에 대한 이 확산의 최근 수요가 늘고 이와 관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투자자들이로 봤을 때도 최근 주식시장의 뭐 저금리로 인해서 어떤 고 배당주를 찾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배당이 높은 기업들도 지표 실적에 대해 예측이 좀 불가능한 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T를 중추한 성장주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해외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부각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업체들 가운데서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해외 성장이 기대되는 NC소프트, 또 카카오톡 기반의 카카오, 또 병원 예약 앱 어플을 운영하는 유비케어나 또 웹툰 시장 강자죠. 이 DNC 미디어 등이 이 언택트 확산세 속에서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실적도 개선될 종목들이라고 좀 꼽혀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결제 업체들도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G 모빌리언스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결제된 업체이자 계열사 어떤 이 올렛을 인수로 하면서 이 고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수혜를 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휴대폰 결제를 포함한 결제 서비스 부분은 올해 연간 거래 규모가 7조 6천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통한 해당 부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93% 성장한 2,419억 원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성장주는 양적으로 성장을 하든지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 쪽으로 좀 바뀌는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온라인 쇼핑 결제 관련 업체들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어떤 기회가 왔는데 우선 매출 성장이 먼저 나타나고 이외 설비 투자 등을 통한 고정비 부담 감소에 따른 이익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결제 서비스와 원격, 그리고 재택근무, 메신저, 또 예약 관련 업체들 큰 주목을 못 받았듯이 뭐 시기마다 성장 국면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차화정이죠,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업체들이 성장되었지만 이후에는 조선 반도체가 그 자리를 받았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성장주가 바뀌고 또 고성장을 이룬 종목들은 또 부채율이 적고 어떤 성장 가능성이 낮은 가치주로 좀 그 전에 어떤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전방 산업의 업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가치주는 이 개별 기업의 유동성은 어떤지, 또 안정적인 사업과 또 재무 구조를 갖췄는지, 또 배당률 등을 보내 산업 밑단을 좀 확인하는 상황인데, 반면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성장해야 어떤 공급망 아래 있는 회사들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언택트 관련 종목들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여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특히나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봤을 때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능력에서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는 계속해서 좋았지만은 향후에 봤을 때는 어떤 플랫폼 쪽에서의 어떤 컨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좀 더 시장에서 더 관심을 더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그 대작에 대한 대작을 좀 제작을 많이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더킹 그 영혼의 군주를 좀 방영하면서
주가가 좀 내림세를 좀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이후에 드라마 콘텐츠의 국내 판매 호조가 예상 밖으로 크게 높아지면서 중장기 전망이 점점 더 밝아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떤 상장사 전반에 실적 부진이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은 선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110억 영업이익 기록했는데 2분기 때는 180억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TV 광고의 수익이 좀 부진한 부분이 좀 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경우에는 올해 넷플릭스 공급 같은 해외 판매 매출이 이런 국내 편성 부진 영향을 상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급락한 가운데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이 많이 좀 분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자금이 보유한 현금보다 많은 기업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 설비 같은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에 이 합법적인 현금 운용 방식으로 자사주 매입에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국내 상장사들은 181건의 자기주식 직접 취득 공시를 최근까지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181건의 공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배 늘어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취득이 아닌 어떤 신탁 계약까지 포함하더라도 올해는 49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배가량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 기업들이 공시한 자사주 매입 금액은 757억 8,900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유한 현금보다 자사주 직접 취득에 더 많은 돈을 할애하는 상장사도 속출하고 있고요.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HDC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 현금의 119%에 달하는 99억 5,200만 원을 자사주 취득에 쓰겠다고 공시했고 KG BTS 같은 경우에도 전체 현금 중 91.8%인 20억 정도를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5월 4일까지 자사주를 직접 매입한 상장사들은 평균적으로 보유 현금의 24.6%만큼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는데 작년이 이 수치면 올해는 이 비율이 91.73%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유 현금보다 자사주 매입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밝혔고요. 상법상에는 이 배당 가능 이익 안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익 잉여금인 341억 원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시대로 한다면 9억 9천만 원 정도 자사주 취득에 쓰는 문제는 없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현금 대비해서 자사주 취득액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최근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는 것은 이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자사주를 늘리면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확대 같은 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만큼 경기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현금 운용 수단인 자사주 취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사모펀드의 판매액이 9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라임 자산 운용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라임 자산 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이 결합 펀드죠. 이 DLF의 대규모 손실 논란 등으로 이 펀드 시장에 지금 충격을 받는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말 개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전월 말보다 8,345억 줄어든 21조 8,659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특히 개인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작년 6월 말 사상 최대치인 27조 258억을 기록한 이후에 9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 9개월 동안 줄어든 규모는 5조 1,599억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 잔액이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대상으로 봤을 때도 공모펀드의 판매 잔액은 올해 3월 말 84조 2천억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해서 1조 4,503억으로 줄었고요. 작년 8월만 약 90조 원을 기록한 뒤에 이에 줄고 내리막을 향하다 올 2월에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 들어 다시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든 사모든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펀드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작년 불안전 판매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 해외 금리 연기형 DLF 사태와 역시 라인 자산의 펀드 판매 연기의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작년 7월부터 우리나라 1위 해치펀드 운용사라고 불리는 게 바로 라임 자산 운용이었는데,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 이슈가 된 DLF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펀드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추락하는 좀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이 경영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오히려 1분기 R&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한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삼성전자에 오히려 지금 R&D나 생산 자료에 대한 투자를 최대치를 유지하겠다라고 좀 기대가 지금 시장에서 모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상장사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1분기 실적도 그렇고 2, 3분기 실적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특수가스 제조업체죠. 원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 영업이익과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같은 기간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도 15%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공정 소재 공급 업체는 앞으로도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확대 등으로 어떤 이 SS죠,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관련 업체들의 호실적은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인 테스트나와 어떤 양수계 맺기로 했던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죠. 테라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1분기 매출액이 7억 달 넘어서면서 같은 동기 대비 42%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정리를 하면은 증권가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줘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030년까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로 목표로 연구개발과 생산 설계만 13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량 증설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관련 수혜주로는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SNS텍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세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날이 다시 더워지는데요. 낮 동안 서울은 28도, 광주는 30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며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가벼운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의 경우 강릉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북부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특히 얼마 전 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가시거리가 400m 이하로 무척 짧은 상태입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춘천 27도, 대전과 청주는 2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선선함이 감도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과 울진 1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30도, 대구는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차차 흐려져 전국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